자, 그러면 본론부터 얼른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모리 MM님, 전 세계에 실제로 경제전쟁이 시작되는 나라는 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경제전쟁을 실제로 시작한 나라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본이 노리는 거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제가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준비했으니까 세 번째 주제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과 조중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조중동이 윤석열 버린 것 같아. 예, 놀랍게도 그건 사실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윤석열에 대해서는 정말 티끌 하나도 흠이 되는 얘기를 꺼내지 않던 조중동이 언젠가부터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점점 높여오고 있더니 마침내는 아주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윤석열이 선거에서 지면 사실상 식물인간이 식물 대통령이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정권 내려놓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조중동의 거친 표현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조중동이 함께 윤석열을 버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사실 윤석열이 뒷거래를 시도하다가 어떻게 보자면 스스로가 자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잘해보려고는 안 하고 그 상황에서 아니 뒷구멍으로 뒷거래를 시도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나 좀 살려주면 안 될까? 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한동훈 날려주고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특검만 하지 말아줘. 뭐 이런 식으로 뒷거래를 시도하다가 딱 걸려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제일 큰 배신감을 느낀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일단은 한동훈이겠죠. 근데 한동훈만큼 열받는 데가 바로 조중동일 겁니다. 조중동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본격적으로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한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니죠. 사실상 윤석열은 이제 붕괴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윤석열의 정권 붕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제부터 윤석열은 글쎄 얼마나 버틸까요? 솔직히 윤석열이 얼마나 버틸까 싶은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윤석열의 멸망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자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입니다. 이른바 김순덕 칼럼이라는 겁니다. 주로 민주정부나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거칠게, 또한 때로는 대단히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를 시전하던 사람이 바로 이 김순덕이라는 사람이죠. 자, 근데 이 김순덕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윤석열을 상대로 거칠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선 라인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밀어주기가 사실이냐?
라고 따지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이 함성득 교수와 그 임혁백 교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른바 뒷거래를 시도했던 그런 정황은 밝혀졌습니다. 함성득 교수나 임혁백 교수 당시 오갔던 얘기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일치된 주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윤석열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한테 자신의 안전을 구걸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치자. 우리가 힘을 합치자. 달리 말해서 정권 내가 너한테 줄게. 이 얘기인 거죠. 심지어 자신이 시작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내가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야. 라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된 대장동 수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대장동 수사 이미 끝나서 재판에 넘어간 사건이었는데 윤석열이 지 밑에 있는 부하 검사들 동원해가지고, 지 쫄병들 동원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재수사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놈 저놈 전부 다 진술 바꿨잖아요. 남욱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그거는 뭡니까? 하여튼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하튼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비굴하게 자신의 안전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제일 화가 났을 사람,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조중동 역시 엄청 화가 났을 겁니다. 아니 필요하면은 지들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아니 이재명한테 갔다고? 이런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자, 이 김순덕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이재명의 대선 경쟁자가 안 될 만한 얼빵으로 채워서 다음 정권을 민주당에게 상납할 의향을 밝혔다. 이재명은 무슨 이런 대통령이 있나 속으로 비웃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는 모범 답안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는 거다. 아주 여유만만하게. 자, 이 대목에서 김순덕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확보한 정권인데 이걸 이재명한테 갖다 바친다고! 이런 시험을! 이런 분노가 막 느껴지죠.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기자회견에서 왜 아무도 윤석열의 비선 라인을 묻지 않았느냐. 기자들은 이걸 꼭 물었어야 했다. 왜 묻지 않았느냐? 라고 따지는 등등도 등장합니다. 아마 동아일보 기자가 들어갔더라면 혹은 채널A 기자가 들어갔다면 이 얘기를 물어봤을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지요. 근데 이 비선 라인 문제는 윤석열로서는 지금 최대 아킬레스건일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정권이 붕괴된다면 그 시작은 바로 이 비선 논란이 시작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쌓이고 쌓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가 폭발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가 됐던 거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자, 동아일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건희를 사법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을 놓고 엄청 분노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듭니다. 자기 팔을 잘라야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공개 소환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검찰 일부에서 김건희 소환론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한 번 더 기름을 부어주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동아일보는 아주 거칩니다. 선거 끝난 직후까지만 해도 그렇게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예, 본격적으로 분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윤석열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약간 그런 위기감마저도 느껴지죠. 그런 위기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친 표현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대놓고 김건희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 연줄로 들어온 비서관들 다 내보내라. 얘들이 다 간신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윤석열 네가 사과를 할 기회는 없을 거다. 지금 쳐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한 가지 뭐 각각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보도들이나 뭐 사설이나 이 내용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반윤석열이에요. 마치 윤석열한테 충고를 하는 것 같으나 윤석열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확인된 부분을 꾹꾹꾹꾹 찌르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사실 이렇게 가장 아픈 부분, 윤석열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꾹꾹 찌르는 언론이 없었죠. 한겨레 경향도 안 했습니다. 한겨레 경향도 무서워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사실 윤석열에 대해서 가장 핏대를 높여서 지금까지 비판한 것은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버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조중동이 나서기 시작을 했네요. 야,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조선일보는요, 계속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 수용해야 한다. 이거를 수용을 하면은 오히려 윤석열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윤석열이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이 갈 수 있는 거는,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냥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듯이 조중동의 분위기는 지금 사실상 이제 반윤석열로 확실하게 넘어갔습니다. 조중동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의아해 할 것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 조중동이 이렇게 설치는 이유는 바로 영수회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사이에 있었던 영수회담 때문입니다. 영수회담 직후에 이 윤석열이 비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자신의 구명을 구걸했다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 퇴임 이후를 구걸하고 임기를 보장해 달라라고 딜을 하려고 했다, 협상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딱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조중동은 아주 거칠게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국힘당 지지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지금 현재 국힘당의 분위기는요, 거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힘당을 지지한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지금 다 국힘당한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놓는 요구가 뭐냐? 윤석열 탈당하랍니다. 사실상 윤석열하고 선을 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수회담을
고비로 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극단적인, 어떻게 보자면 극단적인 변화가, 민심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죠. 이 역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화일보 기사일 거예요. 자, 제가 뭐 앞서서 몇 차례 보여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자, 이렇게 영수회담을 고비로 해서 조중동의 분위기도 바뀌고요. 국힘당 지지자들의 분위기도 크게 바뀝니다. 어느 모로 보나 윤석열은 버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을 지탱하고 있던 한 가지 큰 어떤 지지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윤석열을 지탱하고 있던 지지 기반이라는 게 검찰 플러스 친검, 조중동 이런 애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검언 유착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검언 유착 정권의 언이 윤석열한테 등을 돌린 거죠. 동시에 그동안 이 검언 유착 정권을 뒷받침해주고 있던 그 국힘당 지지자들도 빠르게 윤석열을 손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붕괴의 시작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윤석열이 믿을 거라고는 검찰뿐인가요? 아니요. 검찰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요, 지금 되게 표정이 떨떠름합니다. 역시 뭐 그전에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이유는 바로 영수회담 뒷거래 사건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 심지어 검찰 선배들로부터 여러 가지 걱정이나 이런 뭐 우려를 다 무시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거의 일방적이자 거의 전적인 지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지탱해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사를, 그리고 정치적인 행보를 서슴지 않았죠. 감히 전직 국회의원이자 경기도 부지사였던 사람한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공갈 협박을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수원지검에서 벌어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과거에는요, 당사자를 직접 협박하지는 않았어요. 정치인을 직접 협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변 사람을 협박해서 정치인이 스스로 손을 들고 나오게끔, 그래 니들 원하는 게 뭔데 내 주변 사람을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지 직접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그런 금기조차 지키지 않았죠. 왜였겠습니까?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검찰 정권, 검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검사 정권 유지하기 위해 내 한 몸 희생하리라, 뭐 이런 식이었던 거지. 그랬는데 그 검찰 정권의 수장이 되는 자가 갑자기 도망갈 궁리를 하면서 야, 내 안전을 보장해줘.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딜을 치려고 했다. 이걸 들은 검사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 이런 거죠. 전두환이가요, 6월 항쟁 때 아무리 봐도 지 정권 유지가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김영삼 당시 이 신민당 당수를 몰래 만나가지고 야, 내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해주면 내가 지금 니한테 정권 넘길게 라고 했다 칩시다. 김영삼 당시 신민당 중재가 조까 하고 와버렸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려진 거야. 자, 요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들은 노태우라든지 그 소식을 들었던 어떤 신군부 정치 군인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전두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 끝나는 거지.
그 상황이 지금 검찰에 벌어진 거예요. 검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 욕을 보면서 저 새끼 저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얼른 저 새끼가 우리 뒤통수를 때리고 나가? 야, 지만 살려고 하는 거지? 뒷감당 우리 보고 하라 이거지? 야, 이래서 검찰이 권력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검찰도 지금 떨떠름합니다. 엄청 기분 나빠해요. 검찰 수뇌부는 의외로 덤덤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를 버리면 우리도 버리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죠. 그럼 뭡니까? 예, 조중동뿐만 아니라 검찰도 윤석열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죠. 겉으로는 아직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윤석열 정권,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